관련해서 이제 제드 맥칼럽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사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마치 월초에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 이제 그것이 이제 10억 개씩 풀리는 것처럼 계속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제드 또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드 맥칼럽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실게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제드 맥칼럽이라는 사람이 리플 창립자 멤버였죠. 그리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스텔라 루멘 가 있는 건데, 뭐 창립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데 창립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창립자니까요. 그래서 리플사는 창립과 동시에 1000억 개의 리플 코인 토큰을 생성해냈다. 그죠? 1000억 개고 그중 800억 개는 회사의 나머지 200억 개는 창업자 3명에게 할당되었다. 리플사가 리플코인 800억 개를 할당받았고, 800억 개죠. 회사 리플사 가지고 있고, 이후 이제 2018년 1월 3일 기준에 리플사가 70억 개, 그리고 390억 개 시중에 녹여놨고요. 나머지 550억 개를 이제 에스코로 잠겨놨죠. 잠궈놔가지고 좀 바뀌었습니다. 크리스 라르센 아직 있죠? 이사회에 있는데 리플코인 95억 개를 지금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리플코인 70억 개를 자선자체에 내놓았죠. 자, 이제 문제 이제 제드 맥칼럽 오늘 주제 주인공이죠. 제드 맥칼럽이 리플코인 95억 개를 할당받았고요. 그가 리플사를 떠난 직후 자꾸 이제 파니까요. 이제 다음과 같이 바뀌었는데 맥칼럽은 여전히 리플코인 60억 개를 보유했었고 그 당시에요. 맥칼럽의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들. 부럽습니다. 리플코인 20억 개를 할당받았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이제 8억 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리플코인 15억 개가 자선자체와 맥칼럽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할당됐다. 그럼 8억에 이거니까 한 95억 개네요. 그래서 토탈 95억 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해서 이제 95억 개인데 이제 제드 맥칼럼 말고도 창립자가 아서 브리또라고 있어요. 이 사람 한 10억 개 정도 할당받았다고 추정이 되고요. 아무튼 제드 맥칼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참고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도 여러분 보시면요. 2013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개 정도.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2017년 12월 기준 보면 리플은 2017년 말까지 550억 개를 에스크로 암호화폐 통해서 계정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리플사가 아까 보셨다시피 800억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쪼갰죠. 시중에 풀고 에스크로 잠그고해서 이랬던 사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5월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스크린샷 찍어놨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사가 홀딩하고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이 시장에 이렇게 녹여나는 거죠. 디스트리뷰트, 이 주황색 부분이 점점 지금 확장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창립자, 회색 부분은 창립자 물량입니다. 자, 보고 계시고, 자, 이제 제드 맥칼럽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 리플 공동 창립자, 이제 CTO, 그리고 현재 스텔라 룸의 공동 창립자, 그리고 전 마운트곡스 거래소 창립자죠. 유명하죠. 불명예를 안고 있는 거래소였죠. 2013년 리플사를 떠나면서 당시 95억 개 XRP를 보유했는데 아까 뭐 95억 개 나오니 90억 개에서 95억 개 뭐 그 정도 이렇게 허용을 좀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재판 2번 했습니다, 여러분. 2번 해가지고 언제 했냐? 2014년입니다. 2014년하고 2016년 2번을 해가지고 XRP 덤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이거를 한 거죠. 하도 이제 이거 들고 나가자마자 문제가 생기니까 리플사에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올해 5월이죠? 얼마 전 5월 4일 기사에 여러분 또 제드 맥칼럽이 5,400만 개 XRP를 4월 한 달간 팔았다라는 기사 때문에 또 제드 맥칼럽 때문에 가격 안 오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아마 또 돌고 돌았을 텐데 자, 기사 요약하면 2020년 4월 한 달간
이걸 하루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180만 개 XRP를 판매한 거고요. 와, 많이 판매했네요. 그죠? 2020년 4월 한 달간 5,400만 개 XRP를 판매하였다. 자, 여러분. 한 사람당 XRP 지금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몇십만 개에서 뭐 몇백만 개가 넘는 분도 계세요. 개인당. 그런데 그거 이제 하루에 이 정도 판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4월, 누구나 많다고 시장 가격 누른다 생각하시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 지금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천만 명 돼 있고 나중에 수억 명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아질 건데 그걸로 따졌을 때 지금 이거 제드 때문에 풀리는 물량이 지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평균 요 정도로 했을 때는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플 XRP 전 CTO 제드 맥칼럽의 지갑으로 6,370만 XRP 이동. 이거 지금 제가 기사 보여드리니 한번 보십시오. 4월에 팔았대는데 4월 8일에 이동한 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갑으로 리플 사이에서 제드 맥칼럽으로 지갑을 이쪽 지갑으로 XRP를 이동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보이시죠? 리플사. 자, 2020년 5월 4일 소식으로 그래서 5,400만 XRP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리플사에서 제드 맥칼럽 지갑으로 XRP를 쏘고요. 거기서 맥칼럽이 파는 거예요.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그래서 이게 4월 한 달간 이 팔았던 이제 그 기록입니다. 기록이고 이거는 14년부터 19년까지 제드 맥칼럽이 팔았던 XRP의 개수와 그리고 US 달러를 평균치를 이제 환산했을 때 US 달러 가치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XRP고요. XRP 개수고 여기 파란색이 US 달러 가치를 환산한 겁니다. 평균치를. 자, 1차, 2차 소송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눈에 정리된 거 이거 비트맥스 블로그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자, 2014년도 계속 1년차, 2년차, 3년차 나와 있고 제가 이따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16년도 수정계약서 봤을 때 자선단체 리플코인 20억 개를 기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3억 개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된다. 뭐 저거 나와 있는데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포럼에 아직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거 아카이브에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이거 찾느라 진짜 시간 좀 걸렸습니다. 2014년에 리플 직원이 쓴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 연도, 둘째, 셋째, 넷째 연도에 어떻게 해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연도에 어떻게 해라. 일곱 번째 이후에는 어떻게 해라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차 판결 나왔어요. 이걸로만 하려니까 또 덤핑 치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소송 한번 더 하자 해가지고 리플사에서 제드한테 이제 소송해가지고 어떤 걸 이제 얘기했냐. 보십시오. DAF라고 체리테이블 도네이트 어드바이스니까 자선단체에다가 몇 개 기부해라. 제대야 너 20억 개 내놓고 나머지 53억 개에 대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 자식들 가지고 있는 XRP 53억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 그 53억 개 XRP는 어디에 어느 어카운트, 어느 계좌에 있을 것인지 리플사 계좌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판결한 로직에 따라서 너에게 리플사에서 XRP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둘째 연도에 어떻게 하고, 셋째 연도에 어떻게 하고, 넷째 연도에 어떻게 하고, 넷째 연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건데, 이거 정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실게요.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1차 판결. 여기 딱 그냥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15년, 16, 17, 18, 19, 20, 2020년도죠? 20년도. 이때 당시엔 달러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US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매 그걸 따졌어요. 주당 10,000달러 이하, 주당 20,000달러, 주당 20,000달러, 주당 20,000달러 이하. 자, 그 다음에 2018년 5년차부터는요. 1차 판결 기준으로 했었을 때 XRP 개수를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왔었죠. 몇 개 이하, 몇 개 이하. 자, 2020년 연간 10억 개 이하인데 요거만 하면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헉거리죠. 자, 그래서 또 이거 하고 이제 플러스 엔드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2차 판결 2016년에 나왔던 거는 2016년 1년차 때 하루 평균 거래량 0.5% 제한, 0.75, 0.75, 1%, 1.5% 제한해서 이제 20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하루 평일 거래량 제한은 이제 어떤 기준을 삼냐? 바로 이거 아까 앞전에 보시면 2 weeks prior to the week at issue by 7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에 이제 그 주에 이제 제드 맥칼럽한테 쏠 때 그 해당하는 주 말고 2주 전에 해당하는 그 일주일치의 거래량에 나누기 7을 하는 그 평균값에 대한 거래량이 1.5%만큼 제한해서 XRP 개수를 쏠 거를 이제 준다는 것이죠. 이 엔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또 10억 개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엔드 조건인데 지금 중요한 게 이거겠죠. 어차피 연간 지금 한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47억 개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이제 내년이라고 하죠. 연간 뭐 20억, 내년에 뭐 다 턴다 이건 아닙니다. 내년에 연간 20억 개 이하고 역시 하루 평균 거래량 1.5% 제한. 그리고 이후기 때문에 계속 2022년, 23년, 24년에서 이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법에 의해서 미국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드 맥칼럽 보유 수량 2020년 2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 아무튼 최근에 4월에 털었던 것도 뭐 1억 개는 안 되니까 이 정도 내서 보시면 제드는 한 47억 개 가지고 있고 그의 자녀 것까지 합쳐서 한 70억 개 XRP를 지금 가지고 있다. 자, 제드 자녀를 한 15개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겠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드가 모든 집 물량 47억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다 덤핑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십시오. 리플사가 제드의 지갑으로 이동시켜 줬다 나 있죠. 그래서 제드가 이렇게 매도했다 나오잖아요. 따라서 리플사가 제드의 지갑, 비트스탬프 지갑에 1차, 2차 판결물에 근거한 대로 해서 XRP 개수를 준 다음에 제드가 여기서 이제 지 마음대로 파는 거죠. 자신 마음대로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XRP 제드의 물량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다? 리플사다. 요 점을 아직 모르셨다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드 맥칼럽 덤핑 소문을 잠재우는 이가 있었으니 해서 작년 말쯤에 트위터에 나왔던 인물인데 2019년 11월 17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저거 거래량 1.5% 저렇게 하면 다 덤핑 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이제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코인마켓캡의 기준으로 해서 그 2주 전 거 기준에가 제드가 이제 물량을 던지는데 보십시오. 확대한 겁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는 제드가 매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차, 2차 판결물 이런 거에 대해 XRP 개수 그 자체 판결이요. 시장을 불안을 야기하는 큰 수치가 아니다. 제드 맥칼럽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 퍼센트 수치 계산법 2차 아까 보셨던 계산법은요. 그에 대한 이제 공포가 되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보십시오. 제드가 팔았던 그 물량에 대한 이제 그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보시면 제로입니다.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마치 또 코인마켓캡 기준 봤을 때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분명히 많이 팔 수 있음에도 안 팔았던 거죠. 제드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은 건가요? 아무튼 이거 봤을 때는 무조건 다 판다, 무조건 다 던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창립자에 대한 이제 개수 보유해서 에스크로락 리플사의 그 원래 보유가 제일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에스크로 처리했던 것까지 시중에 뿌렸던 것까지 다 보셨고 창립자의 개수 보셨고 그 중에 문제가 됐던 최근에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드 맥칼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대한 표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냥 보시고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드 이야기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또 매월 초마다 에스크로 락업 풀리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4년, 16년에 이미 정해진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